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5년 전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던 중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편은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와 항상 점심도 같이 먹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으면 주변 사람들을 저렇게 잘 챙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실수는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전 남편의 가족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둥이였고 남편에게는 10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은 하셨지만 아이는 없다고 하시길래 저는 딩크족인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 저에게 묻는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너무 이쁘다며 아들하고 만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만 연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간 시댁에서 좋은 인상만 남긴 채 저는 집에 왔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다고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이뻐해 주셨다니 남편에 대해서 더 좋게 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섬세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넉살 좋게 초면에 어머니, 아버지 하는 모습이 정말로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서로의 자녀를 이뻐해 주신 덕에 훈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화가 한창 오가던 중 시모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형식적으로 오가는 예물, 예단은 하지 않았으면 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 분인지라 당연히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 집과 혼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 없이 돈만 부지런히 벌었다고요. 근데 그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생 장가 갈 때 집이랑 혼수를 직접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서 불편하지 않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알고 계셨지만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금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몰랐던 터라 저희 가족은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나중에 뭐 해줬다고 생색내고 하실 분들은 아닐 것 같다며 좋은 뜻에서 해주신다는데 안 받을 이유도 딱히 없는 듯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남편을 만나서 남편 의견을 물으니 남편도 크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면 도움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니고 저도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었기에 거절할 이유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편안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심지어 제 명의로 매매해 주셨는데 한강뷰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혼수도 전부 요새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만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져서 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형 돈 많다고요? 저희에게 잘해주시는 아주버님 부부를 굳이 척지고 살 이유도 없었고 항상 저희에게 살갑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줄곧 식사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께서는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냥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기 낳고 가족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면서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제 월급 가지고는 간신히 저희 둘이 부족함 없이 사는 정도였지. 여기서 아이가 생기면 셋 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처음 몇 번은 아주버님 부부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대충 리액션해드리면서 넘기다가 하루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려면 1년에 몇백인데 지금 우리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아이를 갖더라도 우리 부부 이직하고 연봉 좀 올라가면 그때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에게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우 그런 문제로 아이를 늦게 가지려는 거였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면서요. 아주버님께서는 자기가 돈 버는 이유는 부모님과 동생밖에 없다면서 아이 갖고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형님께서 메신저로 500을 보내셨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몸 관리 잘하고 젊고 건강할 때 아이 가졌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시다고요. 남편에게도 얘기하니 형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애기 생각이 없었는데 형이 저렇게까지 도와준다면 차라리 우리가 젊을 때 아이를 빨리 낳는 게 아이와도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좋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남편과 한참을 상의한 끝에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만큼 애착도 많이 가는 회사였지만 시댁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저도 아이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렵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0개월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제가 기진맥진한 몸으로 조리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 아이를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 이모님께 여쭤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잠깐 데리고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받지 않으시더군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기는 시어머니랑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니까 조금 전에 자기랑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었고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쉴 만큼 쉬었겠다 싶어서 짐 챙겨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이 행방을 묻자 형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생아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아이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곧 이어 남편과 아주버님이 오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못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생판 남을 입양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월 고생한 것 치고 한강변에 30평대 아파트 제 명의로 해줬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람 돌변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도움 많이 받기도 했고 우리는 또 가지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미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가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손이 대가 끊기면 안 돼서 원래 직접 관계시키려다가 네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아이만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남편한테 고맙다고 하라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한테 머리가 어떻게 되셨냐고 했다가 벼랑간 남편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그러면서 되려 저보고 뻔뻔하게 그럼 아무 대가도 없이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저희는 그렇게 다 같이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때서부터는 모든 게 제 뜻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니네 엄마 전과자 만들기 싫으면 당장 애기 데려오라고 했고, 1시간도 안 걸려서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형님이 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상황 악화시켜봤자 다 같이 유괴범밖에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찾아서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고 가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제 명의로 집과 혼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돌려줄 의무 또한 없었고, 남편은 제 뺨을 때렸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으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저는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시어머니는 징역 6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름 끼치는 시댁과는 연을 끊기 위해 아주버님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또한 처분하여 20억 정도가 생겼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복직은 포기하고 그 돈으로 아이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해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미친 사람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